뮤온 문제 나왔다. 2017년 수능 보자. 뮤온 문제 약간 응용 버전인데 한번 볼게. 원리는 똑같다. 한 번은 뮤온 좌표계에서 관측하고 한 번은 관찰자의 좌표계에서 관측해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 문자가 어려우면 우리가 배웠던 숫자로 대체하는 연습도 한번 해봐. 관찰자가 측정할 때 높이 h인 곳이래. 우리 이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표현했고 관찰자가 측정한 높이니까 지가 지 길이를 측정한 거지. 예, h래. 고유 길이가 나온 거네. 뭐 이런 말이 h라는 말이 생소하고 고유 길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배웠던 8,000m다로 대체해버려. h는 8,000m인 거야. 그럴 때 뮤온 A는 조금 속력이 느리네. 얘 뭐 공기 중에 있는 뭐랑 좀 많이 부딪혀서 속력이 좀 더 느려질 수도 있어. 뮤온 B는 거의 빛의 속력으로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더 빠른 애네. 그럴 때 뮤온의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 순간부터 붕괴 순간까지, 즉 수명을 얘기하는 거지. 뮤온의 수명이 T0다 라고 나왔어. T0라는 말이 어색하면은 얘를 그냥 2초다 라고 바꾸면 돼. 뮤온의 수명은 우리 2초다 라고 우리 얘기했었어. 뮤온 A랑 B랑 각자 서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 몇 초 살았니? 물어보면 2초라고 대답하는 거야. 하지만 관찰자가 이 뮤온을 쳐다보면 2초 동안 사는 걸로 보일까? 아니지. 얘네는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 관찰자가 운동하는 뮤온을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시간은 20초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얘네가 떨어질 때. 와, 뮤온 수명 20초나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얘네가 빛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억에 나온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 뮤온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다. 지금 T0가 2초라고 내가 대체했거든. 2초니? 아니지. 2초보다 크지. 20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 니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하는 뮤온은 B다. 안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어. 뮤온이 A, B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해서 붕괴하고 다 도착해서 죽고 다른 하나는 도달하기도 전에 죽는데 하나는 다 도달해서 죽고 하나는 도달하기도 전에 죽어. 야, 느린 애가 하나 느린 애 하나 빠른 애야. A랑 B 느린 애 빠른 애야. 누가 바닥까지 도달할까? 당연히 빠른 애가 먼저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겠어? 왜냐면 길이 수축으로 얘기해 볼까? 지금 관찰자가 측정한 이 높이는 8,000m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000m라고.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는 뮤온은 이게 8,000m가 아니라 8,000m보다 짧게 보이잖아? 8m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 근데 뮤온 A가 이 높이를 보는 거랑 B가 이 높이를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차이 나겠지? 누가 더 길이 수축을 많이 느낄까? 뮤온 B가 길이 수축을 더 많이 느끼지. 왜? 더 빠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즉 뮤온 B는 이 길이를 8,000m가 아니라 뭐 1m로밖에 안 느끼는 거야. 1m 정도로밖에. 뮤온 A는 8,000m보다는 짧게 느끼긴 하지만 뮤온 B보다는 좀 길게 느끼는, 한 뭐 8m 정도로 느낀다라고 가정해 볼까? 따라서 뮤온 A와 B는 둘 다 지 수명이 2초야.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리가 뮤온 B는 1m밖에 안 되는 거지. 내 수명은 2초밖에 안 되지만 1m 정도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야. 실제로 뮤온 B는 내려오면서 1m라고 느껴. 뮤온 A는 1m까지는 아니고 한 8m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려오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뮤온 A가 중간에 죽어버리고 뮤온 B는 바닥까지 최대한 많이 내려와서 죽을 거야. 니은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붕괴하는 뮤온은 B다. 뮤온 B가 바닥까지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정답. 디귿.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관찰자한테 H를 측정해봐 라고 하면은 나 에베레스트산 8,000m인 거 아는데 라고 하지 말고 거속시로 구해보도록 하면 되는 거야. 자, 관찰자한테 거리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 8,000m라는 거리를 쭉 내려온 뮤온 B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자, 뮤온 B가 내가 구하고 싶은 H라는 이 거리를 다 훑고 내려왔으니까 이 뮤온 B를 통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다. 자, 뮤온 B의 속력 얼마니? 0.99c 속력 구했어. 곱하기 뮤온 B가 내려오는 시간은 2초다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뮤온한테 물어본 내려온 시간이고 관찰자가 보기에 측정한 시간을 묻는 거야.
관찰자가 보기에 뮤온의 속력이 0.99c였고 관찰자가 보기에 뮤온이 내려오는 그 시간은 2초가 아니라 20초다 라고 우린 조금 더 큰 값을 넣었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그 높이가 0.99c에다가 t0, 즉 2초를 2세크를 곱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네. t0보다 큰 값 20초를 넣어서 대답해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만 정답입니다. 2018년 6월 모의평가 볼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이슈였어. 정말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설명을 해줘도 이게 뭐냐 라고 했었고 한창 막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왔던 그런 문제야. 근데 2018년 6월 모평이랑 그 뒤에 2018년 9월 모평을 볼래?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 모의고사는 한 번 이렇게 나오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은 계속 풀어주고 외워줘야 된다. 자, 해볼게. 일단 상황을 잘 보자. 우주선 A는 0.6c로 가고 있고 우주정거장 P에 대해 Q는 정지해 있대. 우주정거장 P에 대해 Q는 정지, PQ 둘 다 정지해 있나 봐. 그리고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 P에서 관측했다는 얘기는 여기 밖에서 여기 뭐 사람이 있나 보지? 사람을 하나 그려줄까? 사람 이렇게 그릴게. 우주정거장 P에서 이 사람이 P에서 관측한 A, 우주선 A의 속력은 0.6c다. P에서 관측할 때, 밖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6광년이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우주정거장 P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우주선의 속력도 얘기했고 PQ 사이의 거리도 얘기했어. 근데 거리가 뭐 6km다 이러면 우리는 좀 와닿는데 6광년이다 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아. 6광년이 뭔지 모를까봐 아래 설명도 나왔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래. 그 다음 또 하나의 세팅이 있어. A라는 우주선이 Q를 스쳐 지나는 순간 A가 Q에 도달하면 Q가 그때 빛을 보낸대. 마지막 문장에 있네.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을 보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소한 6광년이라는 이 정의부터 좀 익숙해지자. 거속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 거리, 속력, 시간. 1광년이라는 거리는 C라는 빛의 속력으로 몇 년 동안 이동한 거니? 1년간 이동한 거야. 1광년은 빛이 C라는 속력으로 1년 동안 진행한 거리야. 그래서 광년이라고 하면 년이니까 뭔가 시간의 그 단위 같은데 사실 거리라는 거지, 거리. 년은 사실 시간의 단위지만 광년이라고 하면 거리의 단위다. 그런데 지금 우주정거장 밖에 있는 P가 측정했을 때, P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거리가 6광년이래. 6광년이래. 그럼 6광년은 C라는 속도로 만약에 빛을 쏜다면 몇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인 걸까? 그치, 6년간 가야 되는 거리겠지. 그 정도로 엄청 먼 거리야, 우주정거장 PQ 사이의 거리는. 근데 6광년을 빛을 쏘면은 얘가 6년이 걸리거든? 근데 빛 말고 0.6c라는 빛보다 느린 속력으로 우주선이 가고 있는 게 보이네. 0.6c라는 속력으로 가면 얘 몇 년 만에 도달할까? 빛의 속도 c로 가면 6년 만에 우주정거장 Q에 도달하거든? 그런데 빛보다 느린 속도로 가면 당연히 6년보다는 오래 걸리겠지. 자, 거리는 똑같은데 속력이 커지면 시간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잖아. 즉 0.6c라는 속력으로 가면 시간은 6년보다는 커질 거야. 그런데 얼마나 커져? 자, C에서 0.6c로 몇 배가 됐니? 10분의 6배가 됐어? 곱하기 10분의 6이 됐어? 그렇다면 얘는 6분의 10을 해야지. 6분의 10. 자, 봐봐. 거속시에서 똑같은 거리를 판단하는데 속력이 커지면 시간은 작아져. 속력이 2배 커지면 시간은 더 빨라지는 거 아니겠니? 시간은 더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6광년이라는 이 6km 같은 이 거리를 C라는 속도로 가면 6년이 걸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은 속도 0.6c로 가면 10분의 6배의 속도로 가면 시간은 6분의 10배 걸리겠지. 자, 6년에다가 6분의 10배 해볼래? 몇 년 걸리니? 옳지, 10년 걸리겠지.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 우주정거장 P에 있는 밖에 있는 요 사람이 측정하기에 여기 빛이 이동하면은 6년 걸릴 거리인데 저놈 0.6c로 참 느리게 가는 놈이 가면은 왕복 해서 한 10년 걸릴 거야.
한 10년 걸릴 거야 라고 예상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우주선의 안에 있는 탄 사람은 10년 걸린다고 느낄까? 아니지. 밖에 있는 사람이 저놈 왕복해서 10년 걸릴 거야 라고 측정을 예상을 했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해서 10년이 아니라 10년보다 짧게 예를 들어 2년밖에 안 걸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시간 팽창 아니겠어? 자, 문제 풀어볼게. 기억. A에서 관측할 때, 우주선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6광년보다 짧다. 이거 길이 수축을 얘기하는 거네. 밖에서 지가 지 길이를 잰 우주정거장 P에 있는 사람이 지가 지 길이를 잰 게 6km, 6광년이라고 나왔다면 이걸 우주선 A에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면 6광년보다 거리가 어떻게 보일까? 짧게 보이겠지. 길이 수축이 적용될 거야. 기억 정답. 니은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이거 굉장히 A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사실 A는 지가 움직여서 지가 PQ를 지나는 건데 니은 문장을 읽어보면 A에서 관측할 때 지는 정지해 있다고 느낌으로 우주정거장 P와 Q가 본인을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문장이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라고 나온 거야. 사실 지가 P에서 Q까지 갈 동안을 얘기하는 거지. 어쨌건 A라는 애는 본인이 P에서 Q까지 갈 동안 10년 걸린다고 생각할까? 아니지.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우주선에 있는 저 A라는 놈을 보니 0.6시로 가는 걸 보니 10년이나 참 걸리겠구나. 왕복해서 넌 10년 걸리겠구나 라고 예측한 건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이 아니라 왕복 이렇게 끝나니까 10년보다 짧게 예를 들어 2년, 1년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지. 10년이 아니라 10년보다 짧게 걸린다고 느낀다 라고 고쳐야겠다. 시간 팽창에 대한 내용이네. 기억은 길이 수축, 니은은 시간 팽창. 니은은 틀. 디귿. P에서 관측할 때, 밖에서 관측한다는 얘기야.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16년이 걸린다. 얘들아, 아까 문제에서 이런 세팅을 했었지.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신호를 보낸다. 그래, 다른 색깔로 해볼게. 파란색으로 해볼까? A라는 애가 이쪽으로 가. 밖에서 보기에 P에서 관측할 때를 묻고 있어. 몇 년 걸린다고 예측했지? 옳지. 갈 때 10년 걸린다고 예측했어. 근데 10년이 지나서 도착하면 그제서야 우주정거장 Q가 P를 향해서 빛 신호를 보낸대. 자, 갈 때는 우주선이 가서 10년 걸렸는데 올 때는 10년까지는 안 걸려. 왜? 빛이 오거든. 빛. 더 빠른 우주선보다 빠른 빛이라는 애가 직접 오거든. 그럼 몇 년 걸려? 6년 걸리겠지. 6광년이 그런 거 아니겠어? 빛의 속도 C로 가면은 6년 걸리는 거? 갈 때는 우주선이 가서 10년 걸렸지만 올 때는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을 쏘기 때문에 6년 걸린다고 밖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겠지. 따라서 우주선이 출발해서 10년, 빛이 오는데 6년, 합쳐서 총 몇 년? 16년이 걸린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야. 괜찮니? 기억은 길이 수축, 니은은 시간 팽창, 디귿은 우주선이 이동한 시간과 빛이 이동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 2019년 9월 모평 보자. 방금 푼 6월 모평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뭔가 광년이라는 길이의 개념을 도입했거든. 앞에서 좀 열심히 공부했다면 6월 거를 완벽히 이해했다면 9월 모평도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 정지현 좌표계에서 관측한대. 사실 어디에서 누가 관측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정지현 좌표계에서 관측한대. 근데 정지현 좌표계에서 있는 사람 같은 게 안 나왔네. 여기다 사람 하나 그리지 뭐. 얘가 관측할 때라는 말이야. 얘가 관측할 때 A와 B가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져 있대. 정지한 애가 봤을 때 4광년 떨어진 뭔가 P 지점과 검출기가 있는데 정지한 애가 보기에 광자 A는 C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입자 B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인대. 그때 정지한 관찰자가 관측할 때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달한다 라고 나왔다. 광자라는 것은 광자가 빛광자로 사실 빛 입자를 얘기해. 빛 입자. 따라서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게 빛의 속도잖아. 광자 A는 별게 아니라 빛이야. 빛이니까 빛의 속도 C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입자 B는 당연히 빛의 속도보다는
빠르지 않겠지.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는 안 나왔어. 브이로그만 나왔어. 그때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봐라 라는 거야. 정지한 상황에서 관측할 때 우리 정지한 사람도 그렸으니 정지한 상황에서 관측한 이 길이가 사광년이래. 사광년을 한번 분석해볼까? 사광년이라는 거리란 빛의 속도 c로 몇 년 이동한 거니? 4년 이동한 거야. 자,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사광년이라고 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빛의 속도 c로 가면은 4년이 걸리겠지. 그런데 빛의 속도 c로 가고 있는 광자 A가 보이네. 아,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A라는 놈은 사광년인 이 거리를 C의 속도로 4년간 이동할 거야 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B라는 애도 얼마나 이동할지 궁금하지 않아? B도 똑같이 내가 측정하기에 사광년이라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A가 B보다 1년 먼저 도착한대. 그렇다면 B는 A보다 1년 나중에 도착한다는 거니까 몇 년 걸린다는 거니? 시간이 5년 걸린다는 거지. 아,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속력이 커지면 시간이 작아지고 두 개는 서로 반비례 사이 아니겠어? 근데 시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커졌네. 몇 배 커졌니? 4분의 5배 커졌어? 곱하기 4분의 5 했어? 그렇다면 속력은 곱하기 5분의 4를 해야겠지. 5분의 4. C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5분의 4C가 되겠다. 아, B라는 애는 5년 만에 도착해. A가 B보다 먼저 1년 먼저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B는 A보다 1년 나중에 도착해. 5년 만에 도착하는 걸로 보여. 내가 측정하기에. 그러려면은 속도가 5분의 4C로 가야 된다는 거지. 요 V라는 속도가 사실 5분의 4C. 소수로 얘기하면 0.8C가 되겠다. 빛의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린 그런 속도네. 자, 정지한 상황에서 관측한 거 다 분석을 했다. 그럴 때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0.8C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바뀌겠니? 라고 했어. 자, 기억.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사광년으로 보일까? 아니지. 정지한 애가 보기에 사광년으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사광년 떨어져 있다고 4km라고 생각했다니까? 0.8C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면 4km, 뭐 사광년보다 짧게 보이겠지? 기억은 틀렸다. 사광년보다 짧게 보일 것이다. 기억 틀. 니은.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착할 때까지. 야, 이것도 진짜 입자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기준에서 표현한 문장이다. 사실 B가 움직이면서 P와 검출기를 지나는 건데 P 지점과 검출기를 B가 지나는 건데 지금 니은 문장을 읽어보면 P가 G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G한테 도달할 때까지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G는 가만히 있고 P 지점과 검출기가 G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쨌건 G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P부터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년이니? 라고 물었어. 야, 5년은 누가 측정한 거야? 5년은 밖에 있는 사람이 B를 측정했을 때 0.8C의 속도로 5년 만에 도착하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본인은 밖에 있는 사람이 왕복해서 쟤 5년 만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 이렇게 해서 5년보다는 짧게 느낄 거야. 따라서 5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밖에 있는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므로 니은도 틀. 디귿. 검출기의 속력은 0.8C다. 검출기가 속력이 어디 있어요? 검출기 정지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문제 자체가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라고 하니까 B는 본인이 정지해 있고 검출기가 G와 똑같은 속도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입자 정지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지한 사람이 측정했을 때 입자 B가 0.8C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측정해 놨으므로 입자 B 입장에서 보면은 검출기가 왼쪽으로 0.8C로 움직이는 거겠지? 검출기의 속력은 0.8C다. 정답이네. 자, 이게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자체가 달라지거든? 이게 되게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한번 잘 읽어보고 분석해봐. 마지막 문제 해볼까? 2018년 수능 문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반대로 나온 문제거든? 한번 볼게.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관찰자 A는 밖에 있고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 관찰자 B가 있나 보네. 중간에 광원이 있고 P, Q, R인 지점이 광원을 둘러싸고 있어.
그럴 때 A가 측정할 때, 밖에 있는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R에 동시에 도달한대. 얘들아, 요게 좀 특이한 점 아니겠니? 원래는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 항상 동시에 도달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동시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동시에 도달했대. 이거를 분석하는 게 관건이야. 그 다음 안에 있는 B라는 애가 측정할 때 PQR은 광원으로부터 LP, LQ, LR만큼 떨어져 있대. 지금 그림상으로는 뭔가 LP, LQ, LR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가 봐. 어쨌건 각자 그 관찰자 B가 G 안에서 G 길이를 잰 그 길이가 LP, LQ, LR 고유 길이를 문자로 주어줬다. 그때 옳은 것은 A가 측정할 때, 기억, A가 측정할 때를 물어보네. 자, A가 측정할 때 생각해 볼게. A가 측정할 때 빛이 PQR에 동시에 도달했어. 뭐 P하고 Q만 한번 생각해 볼까? R은 여기 아래 있으니까 잠깐 제외를 해보면 PQ만 생각해 보자. PQ만 보면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밖에서 관찰자 A가 보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시간이 똑같이 걸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시에 도달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 아니겠어? 아, P, Q라는 이 센서 지점이, 검출기 PQ가 거리가 똑같았나 봐. 관찰자 A가 보기에. 그런데 관찰자 A가 보기에 거리가 똑같아진 건 우주선이 통째로 0.8C로 움직였는데도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낀 거잖아. 즉 0.8C로 움직이기 전 상황은 되돌아가 볼게. 아마 검출기 PQ가 여기 있었을 거야. 싹 지워볼까? 검출기 PQ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검출기 PQ가 여기 있었는데, 한번 다시 재생시켜 볼게. 여기에서 빛이 나가. 빛이 쭉 나가는데 밖에서 보는 관찰자 A는 우주선이 통째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자, 여기서 빛이 쭉 나가는데 빛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였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니? 다시, 원래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관찰자 A가 보기에는 같지 않았어. 하지만 도달하고 나니, 빛이 검출기 PQ에 도달하고 나니 거리가 똑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겠지? 거리는 최종적으로 똑같아진 거고, 사실 우주선이 통째로 움직이기 전 상황을 역재생해보면 사실 검출기 PQ는 이쪽에 있었을 거고, 얘를 싹 지워서 해보면 사실 검출기 P와 Q는 이렇게 검출기 P로부터의 거리가 훨씬 길었던 거지. 괜찮아? 자, 기억부터 풀어볼게. A가 측정할 때 PQ 사이의 거리는, 지금 PQ 사이의 거리를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면 이 정도로 측정해. 그런데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측정하면 상대방의 거리는 줄어든다, 수축한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잰 길이는 LP 더하기 LQ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정지 관찰자 A가 운동 상대방인 PQ 거리를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한다라고 했지. 따라서 수축할 거야. 이거보다 작다. 기억, 정답이네. 길이 수축에 관한 문장이다. 니은, B가 측정할 때, 안에서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작니? 내가 바로 말한 게 아까 말한 이거지. LP랑 LQ가 있는데 LP가 훨씬 아마 길었을 거야. 안에서 측정한 고유 길이가 LP가 훨씬 길었는데, 그리고 LQ까지는 짧았는데, 밖에서 관찰자 A가 봤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우주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 라고 얘기했던 거지. 안에서 보면은 P까지의 거리가 훨씬 길었다. 여기 LP까지의 이 길이, 여기는 LQ까지의 길이. 따라서 LP가 LR보다 짧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R은 여기 아래에 있던 애거든. R 쪽으로는 길이 수축도 안 일어나고 LP가 제일 긴 길이, LQ가 사실 제일 짧은 길이었겠지. 따라서 LP가 LR보다 작다? 틀렸네. LP가 제일 기네. 니은틀,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누구의 시간보다 라는 건 사실 생략 가능한 문장이야. B가 측정한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관측하는 거야. 정지한 사람이 측정할 때, B가 측정할 때 상대방의 시간은, A의 시간은 빠르게 간다가 아니라 뭐라고 쳐야 돼? 느리게 간다라고 해야 돼.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을 무조건 느리게 간다.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공식화된 문장이었다. 그래서 디귿도 틀. 여기까지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 첫 번째 단원을 끝났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가 있는데 왜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 4가지의 최종 결론이 E는 mc제곱이었잖아. 따라서 E는 mc제곱에 대해서 배우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고 28번 프린트는 이론, 29번 프린트는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생했어요.